지난 줄거리. 외삼촌 댁에서 늙고 아픈 외숙모의 돌봄을 받으시며 지내시던 할머니.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를 요양원으로 모셔야 한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는다. 수술을 받지 않으면 위험한 외숙모를 위해 결국 요양원으로 가신 할머니. 나는 아내와 함께 요양원으로 할머니를 뵈러 간다. 1화 요양원으로 가신 할머니. 3부. 할머니, 잘 지내셨죠? 내가 인사하자 할머니의 시선이 내 옆에 있는 아내에게로 향했다. 여기 누구야? 색시야? 네, 맞아요. 색시예요, 색시. 할머니, 나 결혼했어요. 나는 활짝 웃으며 박수를 쳤다. 그리고 팔짱을 껴서 부부 행세를 했다. 오, 결혼했어? 내가 외삼촌 댁에 놀러 갈 때마다 할머니는 결혼 언제 해? 라든가 색시 데리고 와? 라는 말씀을 자주 하셨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할머니는 당신의 소원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확인하신 것이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아내가 공손하게 인사했다. 그래요. 아이 예쁘다. 할머니는 몇 번이고 어린아이처럼 좋아하시며 아내를 칭찬하셨다. 우리 셋은 몇 분간 화기애애한 대화를 주고받았다. 그럼 편히들 이야기 나누세요. 그리고 저녁 식사가 4시 반입니다. 식사 전까지는 면회를 마치셔야 해요. 요양보호사가 그렇게 이야기하고는 방을 나갔다. 나는 메고 있던 바이올린을 꺼내들고 외삼촌 댁에서 했던 것처럼 연주를 들려드렸다. 할머니는 묵묵히 찬송가를 듣고 계셨다. 이 곡 저 곡 들려드리다 보니 저녁 식사 시간이 가까워진 줄도 몰랐다. 내가 마지막 곡을 끝내고 바이올린을 집어넣고 있을 때였다. 어르신, 저녁 식사 시간입니다. 요양보호사가 식판을 들고 나타났다. 나는 할머니에게 다음에 또 오겠다고 인사하고는 아내에게 출발하자고 했다. 이리 와, 너도 좀 먹어. 왜 벌써 가? 좀 더 있다가. 할머니가 숟가락으로 밥을 떠서 나한테 내미셨다. 나는 괜찮다고 말했지만 할머니는 어서 하시며 계속 고집을 부리셨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잠깐 서 있었다. 괜찮아요. 그럼 옆에서 좀 앉아있다 가세요. 요양보호사가 그렇게 말해주자 나는 마지못해 침대 옆에 의자를 갖다 놓고 앉았다. 그리고는 할머니가 아직 손대지 않으신 젓가락으로 밥을 한 입 떠먹었다. 맛있지? 이것도 먹어봐. 할머니는 반찬 칸에 담긴 다진 고기를 가리키며 말씀하셨다. 나는 네 하며 별 생각 없이 젓가락으로 고기 몇 조각을 집어들어 그대로 입으로 넣었다. 이게 무슨 맛이지? 별 생각 없이 맛을 보던 내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다. 마치 다 식은 고기를 다시 전자레인지에 데운 듯한, 마치 편의점에서 먹던 도시락 고기랑 같은 맛이었다. 할머니가 드시기에는 별로 맛이 없을 것 같았다. 할머니도 고기는 안 집어 드시고 다른 반찬만 드셨다. 나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한동안 할머니가 식사하시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어르신, 식사 잘 드시고 계세요? 요양보호사가 방문을 열고 할머니 식사 상황을 확인하러 왔다. 고기가 하나도 줄어들지 않은 것을 보자 못마땅한 모양이었다. 아휴, 이 어르신 또 고기 안 드시네. 어르신, 고기를 드셔야 기운 나셔요.
안 드시면 점점 더 약해지십니다. 얼른 드셔보세요. 요양보호사는 숟가락에 고기를 듬뿍 담아 할머니 입에 넣어드렸다. 어르신, 꼭꼭 씹어 드세요. 천천히 드세요. 할머니는 얼굴을 찡그리며 열심히 씹으셨다. 그러다가 밥이 담긴 곳에 도로 뱉으셨다. 침이 가득 뒤엉킨 고기 조각을 보니 할머니가 씹어 넘기려고 얼마나 애를 쓰셨는지 알 수 있었다. 아휴, 어르신, 또 뱉으셨네요. 어르신, 제발 고기 좀 드세요. 이거 안 드시면 어르신 건강에 안 좋아요. 요양보호사가 나를 보더니 말했다. 보호자분? 네. 보호자분이 한번 떠먹여 드려보세요. 손자가 드리면 잘 드실지도 모르겠네요. 나는 할머니를 달래며 고기가 담긴 숟가락을 입에 가져갔다. 할머니, 드시기 싫으셔도 이 고기를 드셔야 안 아파요. 조금이라도 드셔보세요. 할머니는 주춤하더니 마지못해 입을 벌리셨다. 하지만 그것도 오래가지 못했다. 우물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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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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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 밥에 또 고기 조각들이 뱉어지는 걸 본 나는 더 이상 권하지 못했다. 아휴, 어쩜 좋아. 이 어르신이 이렇게 고기를 잘 뱉으세요. 그래서 다른 어르신들 식사 케어 하다가도 중간중간 이렇게 봐야 해요. 저기, 이 식사는 어떻게 준비한 거죠? 푸념하는 요양보호사를 향해 내가 그렇게 물었다. 방금 맛본 것이 있기 때문에 나는 궁금하지 않을 수 없었다. 외부 식당에서 배달이 와요. 저녁 식사보다 좀 미리 도착해서 주방에 놔두었다가 드리거든요. 김부연 어르신은 식사하는데 거의 1시간 걸리셔서 원래 저녁 식사보다 좀 일찍 드리기는 합니다. 나는 그제서야 고기가 맛이 없는 이유를 알았다. 주방에서 바로 조리해서 드리는 것이 아닌 배달 음식은 저녁 식사 전에 식을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 나는 음식이 식은 상태에서 식전에 식판을 전자레인지에 돌렸겠거니 하고 판단했다. 만일 반찬을 못 드시면 어떻게 되나요? 나의 물음에 요양보호사가 대답했다. 고기를 안 드시면 단백질이 떨어지고 영양도 부족하니 실버웰 같은 영양죽이라도 드셔야죠. 아니면 뉴케어 같은 영양 음료를 간식으로 드리거나, 그리고 보호자분들이 가져다 주는 간식이 있어서 그나마 보충이 됩니다. 나는 일단 거기까지 설명을 들은 걸로 만족하기로 했다. 할머니가 나머지 반찬과 함께 밥을 거의 다 드셨을 무렵 나는 할머니에게 작별 인사를 건넸다. 할머니, 식사 드시느라 수고하셨어요. 잘 쉬세요. 다음에 또 올게요. 몇 밤 자다 올 거야? 할머니가 못내 아쉬운 듯 물으셨다. 나는 달력을 훑어보았다. 다가오는 일요일 오후가 좋을 것 같았다. 5밤이요. 나는 손가락 5개를 활짝 펴보이며 활기차게 대답했다. 내가 손을 흔들며 방을 나서자 할머니도 활짝 웃으시며 손을 흔드셨다. 그래, 또 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 마음은 편치 않았다. 집에서 만들어주던 반찬을 드시던 할머니가 다 식어서 온 배달 음식을 데워서 드시는 모습이 머릿속에 아른거렸다. 조수석에 앉은 아내의 말이 내 걱정을 더했다. 오빠, 아까 할머니가 계시던 방 봤어요? 벽 종이도 낡았고 오래된 건물 같아. 게다가 침대도 낙후된 거고. 아내가 다시 말했다. 다른 요양원을 한번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 찾아보면 신축 건물로 지은 곳도 있을 테고 시설이 좋은 곳도 있을 거야. 아내의 설명은 계속되었다. 그리고 내가 방금 친구랑 연락해 봤는데 배달이 아니라
요양원 안에서 조리사가 직접 음식을 요리해서 어르신들께 드리는 곳도 있대. 그런 곳이라면 할머니도 좀 더 편하게 지내실 수 있지 않을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내가 한 가지 놀라운 제안을 했다. 그리고 오빠가 요양보호사가 돼서 할머니가 계신 요양원에서 일하는 건 어때요? 요양보호사 자격증은 학원을 한 달 정도만 다니면 시험 쳐서 자격증 딸 수 있어. 그래서 요양보호사로 취업하면 경제활동도 되고 할머니도 보살필 수 있잖아요. 그 소리에 나는 눈이 번쩍 뜨였다. 마침 나는 일용직 택배 상하차를 하며 일당으로 생활비를 벌고 있었다. 자격증을 따서 오래 일할 수 있는 일이 뭔가를 고민하던 차에 아내의 말이 정답이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다. 나는 요양보호사가 되기로 결심했다. 다음 화에서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